네, 안녕하세요. 뉴마인드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뇌분석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신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오늘 한번 모셔보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 뇌분석을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으세요? 정말 본인의 뇌가 건강할 거라고 자신 있으세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직장 상사에서 상사로부터 혼나거나 아니면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심하게 꾸중받는 날 울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게 깊으면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증폭되면은 정신질환으로 안 간다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 문제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네.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다면 네. 정말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료계좌가 해결하고 제공하는 뇌 정보의 문제가 만약에 저희 후반인님께서도 사이코패스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네. 저한테 시비를 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 속성이 있는지라는 것을 아셔야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직업을 고르거나 본인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교정이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최근 뇌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게 누구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뇌분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게 일부 잘못된 언론을 통해서 사이코패스는 범죄자, 음, 사이코패스는 살인마라는 식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직업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되게 냉철한 판단이 그렇죠. 예, 그 감정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중간은 그 자기가 집행해야 되는, 아니면 뭔가 시행해야 되는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 공감력이 센 사람이라면, 사실은 너무나 괴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이코패스가 어디에는 높은 성향이 필요하다, 낮은 성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편향된 시각은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나.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로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사이코패스 성향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나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제로인 경우는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 있는 조금씩 거라시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167개 항목이 대부분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ADHD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전에 약부터 매기는 그게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돼서, 그러니까 산만히 할 정신이 어딨어. 지금 시간이 어딨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갈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ADHD의 판정을 원하는 거예요. 일부 부모님들은. 왜? 약을 먹을 때. 약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일부 ADHD 약은 미국에서 시판됐던 약은 즉 마약성이 너무 강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뇌를 약으로서 통제하려고 한다?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공부나 ADHD 약 단어를 좀 빼고 아니 약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싶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에 박수칠 부모님 네 그렇습니다라고 할 부모님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과정은 나빠도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그만두신 분도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약에 의존했던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한테 미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아이들의 뇌를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한국 아이들의 뇌 상태는 좀 네. 어떻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연구했고 데이터 모은 것들을 봤을 때는 주관적 행복도는 되게 높아요. 음,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네.
좀 행복하지 못한 나라로 예. 다들 이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거예요. 분석 결과가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높게요. 스트레스도 높게 나오다.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감성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정말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아이들인데 이거를 사회 환경이나 어떤 가혹한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 행복감을 포기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보통 부모님들이라면 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공부를 안 시킬 수 없지 않나요? 네. 이 대한민국 경쟁 그렇죠. 사회에서 네. 그래도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오르려면, 네. 먹고 살려면 네.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구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는 유전자랑 다르게 변하잖아요. 이건 저기 류마님도 잘 알고 계신 거고. 그럼 뭐냐면 수학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수학보다 언어, 독해를 더 잘할 수 있는 애를 수학의 길로 몰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수학을 싫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미 스트레스를 통해서 수학은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야. 라는 이걸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는 게 나은지. 이 아이는 지금 뭐 예술적 창의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독서 능력이 좋아서 책을 읽는 게 좋아할 것 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곧 행동을 의미하니까요. 지금 뇌분석을 실시했을 때 네, 수학을 잘하는 뇌인지 네, 언어에 뭐 재능이 있는 뇌인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뉴로게이저는 초기에 지금 메타 리서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뇌과학이 이룬 성과들을 그러니까 탈탈 털은 거죠. 논문이나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구성된 그 모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AI가 들어간 거죠. 소위 인공지능에 대한 몇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모델이 됐고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룬 성과들이 집약되어 있는 분석 결과다. 그리고 그 중에 있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뉴로게이저는 전달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뇌산업이라고 했을 때 언뜻 이제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뇌산업의 그런 생태계라고 할까요? 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뇌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념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 분류표에도 없고, 현재 현실은 사실 뇌 하면은 질환을 떠올려요. 건강한 사람의 상태는, 뇌 상태는, 그리고 질환에 도달하기까지의 상태는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지금의 현실인 거고요. 그럼 환자가 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자기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뭐 휴식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한 5개월 전에 올렸던 뉴로게이저 소개 영상이 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보셨겠지만, 엄청 고맙죠. 보셨어요? 네, 이 유로게이저를 족제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보상받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댓글을 보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뇌분석이라는 기술이 네, 어떤 다른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뉴로게이저의 초기에 이제 이 설립과 관련된 많은 과학자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무지에 대한,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뉴로게이저가 고민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라든지 과학의 성과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잘 쓰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세전적 고민은 저는 굉장히 많이 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많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제 주 고민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금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들을 한두 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만 네. 부탁드립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것들 과정에 저희는 굉장히 많이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세계적인 굉장한 수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니만큼 뇌산업은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공하는, 뉴로게이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뉴로게이저를 향해 도전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면 또 알려주시고, 서비스의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모두 다 그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